첫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카드들을 오늘은 연애운을 좀 볼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결국에 이어지는 인연을 볼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유패의 기운이 많이 들어와요. 구패가 돌아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도대체 이 시점에 이 상대가 나한테 왜 오지? 왜 나에게 다가오지?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되게 뜬금없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운명의 수레바퀴는 원래 재회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 이유가 반복된다, 돌고 돈다, 그리고 헤어졌다가 붙는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구패의 기운도 약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유패의 기운이 강하다는 건 매지션 카드를 봤을 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어떤 사람들, 연락처라든가 이런 연락 기록부,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활동 반경이 여러분들이 좀 넓어지신다거나 상황이 급변한다거나 그러면서 갑자기 튀어나오시는 인물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긋지긋하다거나 그런 과거가 있을 수 있는데 구패랑은. 그런데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조금 새로운 어떤 사이클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의 어떤 유패 기운이 강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좀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는 내가 NPC 취급을 했다거나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눈에 확 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의지로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보다는 하늘에서 정해준 그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이제 엮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피하려고 해도 자꾸 마주치게 될 운명이시다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강하게 데자뷰 같은 느낌을 받으신다거나 운명적인 끌림을 느끼시겠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에너지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연하라든가 동갑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좀 강하시고 나이랑 상관없이 좀 스타일 자체가 젊고 트렌디한 느낌이어서 이런 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살짝 능구렁이 같은 느낌, 자연스럽고 스물스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치채기 전에 여러분들 옆에 와 계신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주변이나 재간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뛰어나신 느낌, 말빨이 좋으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봤는데도 말을 섞었을 때 금방 친해진다거나 그런 어떤 인싸 타입으로 카드가 보이고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의 어떤 조건을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순간적인 삘에 꽂혀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직진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초반의 관계 속도가 좀 빠르게 진전된다 이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빨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인기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사친이나 남사친이나 이런 분들을 가지고 계신 느낌이 있는데 이분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달라붙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좀 경험치가 없다거나 초짜라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연애를 조금 해 보신 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많이 안 해 보셨다면 이분을 보고 '선수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분은 카드들을 보면 약간 로맨틱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 돈을 아낀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시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퍼주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을 조금 떠받들어 주면서 선물을 준다거나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그러시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여러분들도 좀 나에게 이만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사랑받고 싶다 이런 모습을 보이실 수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사랑받고 싶고 자기가 대접받고 싶기 때문에 상대를 그렇게 챙겨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뜻한 분이시다 이런 느낌도 있고, 묘하게 자신감도 좀 있고 여유도 있고 그러신 분처럼 보여요. 질투심이라든가 소유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막 겉에 많이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고, 자기가 갑의 위치에서 조금 연애하고 싶어 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분이 살짝 게으른 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께서 리드해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를 맞춰줬으면 좋겠고, 내가 편하게끔 여러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수동적인 면을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갑이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 식당 차려주고, 아니, 식당 같은 거 알아서 찾아오고 이러길 바란다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떠먹여주길 바라는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연애를 궁상맞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롭고 편안하게 돈 쓰고 이러시는 분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분은 현실적인 어떤 상대 조건이나 이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미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을 때 굉장히 좀 빛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선호하시는 게 있거든요. 한마디로 살짝 얼빠기질 이런 게 있습니다. 조건이나 이런 것보다는 외형, 외모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현실적인 어떤 감각 같은 것들에 좀 떨어져 계시는데 그 정도로 좀 사랑꾼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낭만적인 연애를 꿈꾸시고 자기가 되게 그냥 주인공이 된 것처럼 관계를 이어가길 바라고 그냥 평탄하게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 육체적인 관계도 좋아하시는데 밤새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우리가 뭔가 소울메이트처럼 통하는 느낌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목숨을 거는 분. 그래서 운명적이라거나 한 번에 내가 이 사람에게 끌린다, 삘이 꽂힌다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분은 되게 남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좀 자기 외모 스타일이다 이러면 자꾸 자랑을 한다거나 보여주기 식으로 러브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다만 연애 스타일이 싸우고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좋은 기억만 남기자.' 이러면서 살짝 숨어 버릴 수 있는 기질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은 성격이라든가 외모가 지금 여왕 카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딱 봐도 관리가 살짝 잘 된 느낌이 있어요. 마법사 카드에서도 그렇고 뭐 여왕제나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이상형도 얼굴을 되게 중시하셨기 때문에 이분도 나름대로 관리를 좀 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뭐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단정한 느낌보다는 화려하게 좀 입는다거나 헤어스타일도 좀 튄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옷 매무새나 머리나 이렇게 만지고 나가시는 분처럼 보여요. 성격은 겉은 되게 친절해 보이는데 속이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여왕제 카드랑 같이 여왕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살짝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스타일이세요. 근데 자기가 대접을 못 받고 누가 이렇게 치켜 세워 준다거나 자기가 갑의 위치에 서지 못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걸 되게 못 견디는 분처럼 보입니다. 혼자 있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이고 누가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일종의 애정 결핍이라든가 의존적인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 분처럼 보여요. 이게 외로움을 많이 탄다 이것보다는 옆에서 누가 살짝 수발들어 주기를 바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 게으르고 떠먹여 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느낌이 카드에서 보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이미지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관리를 하시는 느낌이 있고 SNS나 이런 어떤 보여지는 삶에 되게 치중하는 느낌이 있어요. 다만 이분은 누가 떠먹여 주길 바라기 때문에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알아서 해 줘."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좀 뺀다거나 꽁무니를 뺀다거나 그러면서 책임을 자꾸 회피하고 떠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얌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은 낙천적인 느낌이 있어요. 낙천적이고 그냥 마냥 지금 순간이 좋았으면 좋겠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이 좀 많고 이렇게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느낌보다는 활동적인 느낌이 들어오세요. 덩치가 좀 있으시다거나 남성분들이라면 덩치가 있고 여성분들이라면 살짝 육감적인 몸매 이런 것들을 가지셨을 수 있는데 인상이 좀 시원시원하고 호감형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격이 낙천적이기는 한데 살짝 대책 없는 느낌이 들어서 에너지가 밝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좀 끊이지 않는 느낌, 인싸 같은 느낌이 카드에서 계속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이분이 인생에서 굴곡이 살짝 없는 느낌도 있고 힘든 일을 겪으셔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털어버리는 그런 멘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내 욕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 누가 내 욕을 해? 아 되게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그 생각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걸 들었을 때 잠깐 기분 나쁘고 그거를 그러든지 말든지 '난 내 할 일을 해야지.' 약간 이런 분처럼 보여요. 그만큼 주변에 사람도 많고 바쁘기 때문에 이분이 뭐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처럼 보입니다. 놀고 그런 것들 좀 좋아하시고 술자리나 모임이나 이런 데 많이 가시고 근데 가셔도 거기에서 중심에 서 계시는 느낌이 있어요. 끼가 많고 살짝 연예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ESFP, ENFP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진지한 대화 이런 거 안 좋아하시고 그냥 농담 따먹기 좋아하시고 이분은 사실 속마음을 좀 알기 어려운 타입처럼 보여요. 지금 뱀 카드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뱀 카드에 낙카드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유혹적인 카드고 이것도 좀 금의 속성의 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분 위험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보여요. 어떤 점이 위험하냐?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빠졌을 때 헤어나오기가 살짝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직업이 남을 좀 꼬드겨야 되는 직업처럼 보여요. 파고들고 유혹하고 약간 말로 홀리는 그런 직업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라던가 남을 설득해서 계약을 내가 따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몸에 칼을 대는 직업들 있잖아요. 의사나 아니면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계열일 수도 있고요. 타투이스트나 정육 쪽일 수도 있고 이렇게 피를 본다거나 살을 째야지 돈이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뱀이 또아리를 들고 낫이 그걸 베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배관이나 회선이나 회로를 고치는 어떤 엔지니어 그런 쪽일 수도 있고 IT 쪽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금전운은 이분이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느낌보다는 그냥 한 방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은 되게 위험하게 그 금전 가지고 장난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베팅을 되게 크게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분할 투자나 이런 느낌보다는 확 벌고 확 쓰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는 어떤 장소는 내가 좀 욕망이 꿈틀댄다라고 하면 클럽이라던가 헌팅포차나 뭐 이런 쪽일 수도 있고 몸에 줄이 좀 꼬이는 곳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가를 다닌다, 필라테스를 다닌다, 요새 그 폴댄스 그런 쪽이거나 플라잉 요가도 줄을 쓰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 같은 데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줄이 보이는데 제가 예시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장소일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남 방식이 소개팅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 번호를 딴다거나 헌팅을 한다거나 술자리에서 합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타날 수 있겠다. 갑자기 사고처럼 뭔가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 주변에는 이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면서 낫으로 그 주변 이성들을 좀 쳐내야 되는 그런 그림이 같이 보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의도가 순수하다 이런 것보다는 수작 부리려고 약간 유혹하려고 여러분들 진짜 괜찮다. 완전 내 스타일인데 외모가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되게 능력 있어 보이고 잘 꾸미고 세련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매력 있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막 돈이 깔끔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하고 좀 장기적으로 가면 이분이 처음에는 돈도 잘 쓰고 그래서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려면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터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쪽에서 데이트 통장을 마련해서 "우리 이제 이 돈 안에서만 쓰자."라고 한다거나 이분이 뭐 "허튼 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좀 언지를 준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분이 되게 낙천적이고 자유로운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좀 없거든요. 계획이 없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좀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분이 원하는 것도 이렇게 뭔가 떠먹여 주는 걸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좀 이렇게 조련하듯이 좀 이렇게 하셔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동안 되게 내 일상이 지루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기다리느라 심심했다거나 그러셨다면 그런 일상들은 좀 그래도 끝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살짝 나에게 위험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홀린 듯이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분처럼 보입니다. 두 분의 만남 시기는 가장 강력한 어떤 시기 타이밍이 바람이 살짝 선선해질 때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날씨가 선선해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왜냐면 카드에서 가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가을은 사실 좀 늦어서 지금 가까운 시기에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같은 비슷한 계절대가 봄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촬영 시점에서 볼 때는 봄인데
시청 시점으로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계절 중에 환절기를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성질이 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때까지 안 기다려도 가까우면 일주일, 조금 시간이 걸려도 7주까지 뭔가 쇼부가 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연락운적으로 사실 구패분에게서도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뭔가 미용실을 갔다 왔다거나 내가 바버샵 갔다 왔다거나 꾸미고 어디를 갔다 왔다거나 옷을 되게 잘 입은 날에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올린다거나 여러분들의 외모가 살짝 정점을 찍는다거나 이상하게 그런 주기들이 있잖아요. 호르몬에 따라서 얼굴이 좀 빛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런 시점에 귀신같이 이제 알고 연락이 오실 수도 있겠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날짜를 보자면 7일, 17일, 27일 이렇게 7자 들어가는 날짜들 럭키 세븐이 겹치는 날짜들을 잘 노려보시는 게 좋고 숫자가 5일, 6일 들어간 날짜들도 좋아요. 5일, 6일, 7일 이런 날짜들 좋으시고 한번 여러분들은 사실 이 뉴페분하고 연락이 닿으시면 썸에서 연애까지 브레이크 없이 그냥 직진하듯이 속도가 빠르게 가실 걸로 보여요. 요일은 어떤 목요일 저녁이라든가 금요일 오후에 좀 퇴근하시고 긴장이 좀 풀릴 때 만나실 가능성이 높고 주말보다는 평일에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술 한잔 한다거나 회식이 끝나고라든가 아니면 2차 가는 분위기라든가 이럴 때 좀 역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디 가자고 한다거나 그랬을 때 좀 빼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적인 카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적 감각도 보여요. 그래서 전시회나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시는 거, 술 드시러 가시는 거, 어디 참석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 좀 눈이 즐거운 곳, 화려한 곳 이런 곳 가셔도 좋습니다. 너무 먼 미래를 잡지 마시고 당장 다가오는 한두 달 안쪽으로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스타 카드가 두 개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분이 살짝 얼빠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자기가 꿈꾸던 이상형하고 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풍기는 어떤 다가가기 힘든 매력 도도하고 신비하고 뭔가 우아하고 연예인 같다 이런 식의 아우라나 이런 것들에 꽂혀서 이분이 살짝 그 덕질하듯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딜 가도 여러분들을 데리고 다니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이러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딱히 이분이 안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라는 사람 자체가 본인의 어떤 로망 같고 희망 같고 이렇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무심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든 행동이든 이런 것들로 하루 종일 골몰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약간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사실은 이분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하늘의 뜻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첫눈에 강하게 반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속도감도 빠르신 걸로 보여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이분의 머릿속에 강하게 박히기 때문에 상사병에 살짝 걸리실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을 심하게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인생이 힘들다거나 무료하다거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나타난 어떤 동화줄 같다 이렇게 착각하고 푹 빠지시게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이분에 대한 마음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몸이 달아오르실 것 같아요. 인정하기 싫어도 이분에게 뭔가 성적으로 끌림을 많이 느낀다거나 이분하고 한번 자고 나면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속궁합이 잘 맞는다거나 그래서 머리로는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선수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도 막상 이분 만나면 자꾸 홀린 듯이 여러분들이 끌려다니고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단순히 설레는 감정을 넘어서 이분에게 집착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이 사람 내가 가지고 싶다. 이 경쟁자들 다 쳐버리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건강한 느낌보다는 집착이나 소유욕을 많이 느끼신다거나 이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자꾸 이분에게 에너지를 쏟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 심리 같은 게 생기시거든요.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해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돈이든 마음이든 이만큼 써.' 약간 이런 식의 보상 심리를 가지실 걸로 보이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을 은근히 따지시면서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가져가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실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깊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도움은 많이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대방 분은 돈을 좀 잘 쓰는 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한다거나 돈을 써 준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은데, 그게 없으면 마음이 좀 식어버린다거나 속물적인 마음이 생기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시고, 여러분들도 손해 보는 연애는 안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는 만큼 이 사람이 나에게 그걸 주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 걸로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분을 좀 조련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약간 이렇게 지시하듯이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대방 분에게 "돈 그렇게 쓰지 마."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좀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고,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좀 가지실 걸로 보입니다.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게 되게 예고 없이 찾아오고 갑자기 집에 찾아온다거나 술 먹고 막 전화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돌발 행동을 많이 하실 걸로 보여요. 이게 사고 진다 그 액시던트 카드고 이게 에너미 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스럽다고 하실 거고, 그래서 두 분 좀 잠자리 가지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 드라이브 하신다거나 그럴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계획에 없는 일들이 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두 분이 썸이나 이런 것들을 거칠 시간도 없이 갑자기 고백 공격을 하고 상대방 분이 그러실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방식 자체가 되게 투박하고 거칠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썸 타던 사람이 있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완전히 끝난다거나, 여러분들이 이분의 매력에 홀려서 환승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의 기존의 어떤 연애관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놀래키는 걸 사실 이분이 좋아하시고, 본인의 어떤 신변이나 주변에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자꾸 여러분들에게 매달리고 좀 의존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잘해 보려고 나름대로 이분도 주변에 이성들을 쳐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꾸 구설수가 이분이 생기실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피곤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좀 찡찡댈 수는 있다라고 보이시고, 상대방 분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철벽을 친다거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어지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관계가 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변의 어떤 뒷담화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은 견뎌야지 되는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이제 아름답고 빛나고 그런 보석은 사실 사람들이 핥히려고 해요.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안 띄면 건드리지도 않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대방 분도 그렇고 너무 매력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는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경쟁자가 생길 수도 있고, 상대방 분 주변에 여사친이나 남사친이나 이런 분들이 좀 드글드글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라이벌 같다거나 질투가 자꾸 유발된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도 괜히 자꾸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여러분들 좀 열받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연애가 마냥 좋으면 모두가 결혼하지 않겠어요?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너무 매혹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하고 그러면 끝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흘러갈 때 그 흐름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이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쪽 방향으로 안 갈 수 있게 노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불타세요. 불타시는데 서로 눈 맞자마자 그냥 스파크가 튀어서 원나잇을 한다거나 당일치기로 진도를 막 나가 버린다거나 사겨 버린다거나 그냥 "오늘부터 우리 1 일이야." 이러실 수 있거든요. 본능에 되게 충실한 카드예요. 이 카드가 성묘 카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깊은 대화라든가 이 사람의 성격을 다 파악하기 전에 '아 이 사람이구나.' 싶어서 스킨십을 한다거나 그날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급발진하듯이 가실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어쨌든 호기심이나 궁금함이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연락도 되게 자주 하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두 분이 되게 뜨겁게 불타고 '이게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운이긴 합니다. 에이스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만 불이 결국에 빨리 타오르면 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화력이 센데 두 분은 지구력이 살짝 약하세요. 그래서 금방 식을 수 있고 불타오르는 시기가 지나고 서로 간 보다가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나? 나 말고 딴 사람이 있나?' 이런 식의 생각들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살짝 뒷조사를 한다거나 의심을 한다거나 인스타 염탐을 한다거나 핸드폰을 훔쳐본다거나 약간 의심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사실 좀 의심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 관계는 신뢰가 한번 깨지면 그걸 붙이는데 더 많은 노력이 들잖아요. 한 번 의심하는 건 너무 쉬운데 그거를 메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들어가요.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없는 이상 의심을 해서 상대를 추궁한다거나 뒷조사를 하다가 걸린다거나 이런 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내비치고 그런 게 아니라 두 분이 짜잘짜잘하게 자꾸 말싸움을 한다거나 밀당한다거나 그러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진할 수 있어요. 결국에 관계가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서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비밀 카드예요. 결국에 자꾸 의심하고 그러다가 비밀 카드가 떴다는 건 얘기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자꾸 비밀을 만들고 '저 사람이 내가 이랬을 때 의심을 하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얘기 안 해줄 거야. 나 그냥 잔다고 하고 다른 친구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내놓고 만날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로맨틱해 보이는데 그 안이 굉장히 답답하고 엔딩이 되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 안 하고 서로를 좀 믿고 가시는 거, 그리고 대화를 좀 많이 해 보시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기대치를 살짝 낮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뭔가 얻어내려고 욕심을 부린다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감정만 다치고 돈만 쓰고 시간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비워내시는 연습을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에게도 여러분들이 이어졌을 때 뭔가 퍼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멈추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당장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아쉽다고 하더라도 이분에게 뭔가 집착한다거나 그런 것보다 쿨한 게 여러분들을 오히려 이기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요. 과하게 열정을 가져간다거나 집착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의 살짝 어떤 오만함이나 사람은 바꾸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데려다가 이 사람을 바꿔야지. 원석으로 만들어야지. 원석을 내가 보석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괜찮은 사람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관계를 이어가시고 참아내는 게 낫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이분에게 과하게 열정이나 너무 바꾸려고 든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존심, 고집 아니면 어떤 지나친 열정 이런 것들은 살짝 줄이시는 게 좋다. 그래야 이 관계 좀 오래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이시고 여러분들은 사실 이 관계에서 뭔가 나서서 하실 거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실 때도 마찬가지고 운명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뭔가 하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이분이 뭔가 누가 떠먹여 주길 바랬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련해 나가시는 건 좋지만 완전히 모든 밥을 다 떠먹여 주시다 보면 상대방 또 무기력에 빠지고 이 관계에 노력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여러분들도 수동적인 태도로 상대가 오면 오는 거고 갈 거면 가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주도권이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뭔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힘 빼고 둥둥 떠 계시는 게 낫겠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어떤 개운법 같은 건 사랑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걸 이제 수용해 주고 포용력 있게 받아주시고 이런 자세가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연애 기운 잘 가져가셔서 원하시는 흐름 꼭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컵 5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후회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면인데 후회나 실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어려워서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다거나 여러분들이 밤마다 생각하시는 구패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엎어진 컵들을 보고 후회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분하고 좀 헤어지고 나서 '왜 이랬지?'라는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컵 3번 카드도 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후회하시면서도 여러분들하고 다시 좀 얘기하고 술 한 잔이라도 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분처럼 보입니다. 유패가 들어올 틈이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렇고 그분 마음속에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가 마음속에 자리에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안 보이는 시기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완전히 솔로이신 분들 아니면 애초에 모태 솔로이신 분들 그런 분들도 다른 번호 골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하고 여러분들은 서로의 존재도 알고 있고 겹지인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동창 모임이나 술자리나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서 이런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이분은 지금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예전처럼 같이 웃고 떠들고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시고 재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신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단순히 가볍게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감정 소모가 서로 심했던 인연, 그리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던 인연 아니실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 주변에 여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만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고 즐겁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을 찾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라는 어떤 얘기로 이렇게 다가올 수는 있는데 그 속마음은 사실은 친구처럼 다가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시 찔러 보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새로운 인연보다는 오래된 인연, 부패 쪽일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애 스타일이 살짝 자기가 왕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불도저처럼 이렇게 다가가고 하기 싫으면 입 꾹 닫고 이런 스타일이시고 열정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다가 뜨겁게 다가오다가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식는 것도 있어요. 자기 주관도 되게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운한 것들을 얘기해도 '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짝 여러분들이 서운해하는 거 쳐다도 안 보실 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배려한다거나 그런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주관대로 관계를 가져가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해 주고 헌신해 주고 그런 것들은 약간 고마운 줄 모르는 느낌이고 시큰둥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권태기가 온다거나 그랬을 때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재미없다. 귀찮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늦게 한다거나 잠수 탄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아쉬울 때만 연락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좀 바쁜 척을 한다거나 딴짓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전형적인 좀 회피한다거나 그런 나쁜 남자, 나쁜 여자 기질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고 그런 면은 있는데 그게 연애할 때는 사실은 좀 독단적이고 배려 없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속 터지실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는 어떤 사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쳐다본다거나 그러지는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안 해 줬을 때 그 부분에 꽂혀서 화를 낸다거나 급발진을 한다거나 다혈질 기질이 있다거나 자기가 꽂힌 일에는 되게 재밌고 막 이제 미친 듯이 몰입하시는 분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자신감이 되게 샘솟아 계시는 분인데 속은 어린애 같고 유치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기분을 여러분들이 안 맞춰주면 삐져버린다거나 그럴 수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이분이 기본적으로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 을로 만드실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보이고 주도권이 이분에게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분은 솔직히 외모는 그래도 반반하신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훈남훈녀 같은 느낌이 들고 옷은 깔끔하게 입고 남들이 볼 때는 좀 매너 있고 젠틀해 보인다. 능력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멀쩡한 허우대를 가졌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멀쩡한 느낌이 듭니다. 주변 평판도 나쁘지도 않으시고 남들한테는 세상 가장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참 진국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실 걸로 보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분이 살짝 가면이 있다는 건 알아요. 가식이나 가면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은 알고, 여러분들에게만 보여주던 어떤 찌질하다거나 이중적이라거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이 카드를 봤을 때는 결국에 불일치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전혀 이제 같이 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성격 자체가 사실은 좀 자기 분열적인 게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땐 너무 좋은데 갑자기 천사 같다가 자기 수틀리면 악마처럼 변한다거나 사람 피를 말린다거나 좀 기분에 따라서 이중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자신을 되게 대단한 사람 이렇게 포장하시는 허세가 있기 때문에 SNS든 카톡 프사든 뭐 이런 부분에서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실 수는 있어요. 근데 내면에서 자격지심이 있다거나 컴플렉스가 있고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더 센 척을 하다 보니까 더 잘난 척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만의 거짓된 후광을 만들어내신다고 보입니다. 이 카드 둘 다 살짝 이중적인 느낌이 있는 카드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멀어진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격 차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안 맞는 것도 있고 도저히 여러분들이 같이 가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핑계를 댄다거나 상황 탓을 한다거나 그랬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분이 남 주기에는 좀 아깝고 여러분들이 갖기에는 좀 속 터지고 답답하고 그런 분처럼 보입니다. 지금 마음 카드나 집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집과 관련된 인테리어 부동산 건축 쪽에 계시는 분일 수도 있고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이라서 그렇고, 아니면은 이 신장 그리고 가족 이 같이 봤을 때는 가족 사업을 물려받으셨다거나 부모 덕을 좀 보고 다니는 스타일, 그래서 금전적으로 집안에 재산이 있다거나 그런 분일 때도 나오고,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 상담이나 어떤 숙박이나 그런 데서 요새 뭐 게스트 이런 거 관리해 주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니면 호텔이나 서비스직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주는 그런 쪽에 계실 수도 있겠다고 보이고,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트가 집에 들어가 있는 격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밖에서 쓰는 것보다는 집에서 이제 집을 꾸민다거나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인테리어로 집을 이제 단장하고, 아니면 자기가 집에서 뭔가 밥을 먹는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자기 식구들을 챙기는 데 쓴다거나 이런 느낌이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집돌이이실 가능성이 살짝 있어요.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시면 뭐 동네 술집이나 이분의 집이나 여러분들 집이나 이런 어떤 익숙한 공간들이 카드에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분이 자주 다니셨던 데에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메신저로만 연락하던 사이였다라고 한다면 메신저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돌아오는 방식도 그냥 갑자기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냥 어제 본 사람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고, 이분도 약간 힘들거나 그런 것들에 위안을 찾으려고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금전적으로 기복이 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기분 좋으면 막 가족이고 애인이고 막 퍼주고 돈 쓰고 그러다가 집이라도 한 채 사줄 것처럼 되게 퍼주는데 기분 나쁘면 10원도 안 쓰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기분파시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분이 기분파인 걸 알까 싶기는 해요. 가면을 쓰고 다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아는 이미지일 수는 있습니다. 두 분이 만나시는 시기는 국패시라서 그런지 사실 급한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느릿느릿하고 뜸들이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꽃피는 봄, 지금 촬영 시점하고 사실 가장 비슷한 시점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촬영 시점으로 볼 때는 4월 말에서 5월 중순 정도, 그때 제 타이밍 되게 좋으시고,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2 주 아니면 2 달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이 닿는다거나 얼굴 볼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일 자체는 좀 애매하고 루즈하게 화요일이나 이렇게 뜬금없이 평일에 오실 수는 있고, 날짜로는 2나 3이나 8이나 이런 숫자 들어간 날짜들이 좋다고 보입니다.
상대방 분의 소유욕이나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SNS를 보다가 살짝 '다른 이성이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 때문에 질투나서 그때 연락하실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빠르면 2주 안에 오겠지만 재해까지 꼴이 나는 건 사실 이분이 엉덩이가 무거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두 달은 잡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결국에 결실을 보시긴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3개월 안에 결판은 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보다는 오후나 뭐 저녁 먹을 시간쯤에 연락이 오실 가능성은 높겠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상처 준 걸 되게 후회하고 그리워하세요. 이 후회 카드가 애초에 최초로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멀어지고 나서 이분이 느꼈던 건 '내가 너무했나?' 싶고, 그게 되게 가슴 아프고, 내가 했던 말들이 나를 찌르고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분 때문에 살짝 힘들어했다면 그런 모습들이 눈에 밟힌다거나 미안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잊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살짝 이기적인 면이 보이는 건, 여러분들이 자기 때문에 아파하는 걸 본다거나 힘들어하는 걸 봤을 때 이분은 사실 거기에서 사랑을 확인받은 모습도 있어요.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렇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게 있거든요. 다만 완제 3번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동태를 살핀다거나 염탐만 하시고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은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없이도 잘 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분도 '아, 여러분들을 놓치면 내가 정말 안 되는데 후회된다. 아깝다.' 이러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픈 모습들은 좀 잊고 '우리가 좀 그래도 미래를 성숙하게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좀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외모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좋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정이라든가 두 분의 히스토리, 그런 것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 봐도 사실은 여러분들만큼 자기를 받아줬던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이랑 있을 때 내가 제일 편했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뒤늦게 깨달으신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상처를 받아서 밀어내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도 이분은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럴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아파하는 것도 사실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다시 시작해 보고 싶다는 어떤 일종의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가지게 될 마음은, 사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살짝 얼음장이세요. 이분의 속이 다 뻔히 보이는데 굳이 아는 척을 안 한다거나, 예전에 이분께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호소를 했다면 지금은 살짝 도도하고 속마음을 그렇게까지 내비치지 않으실 걸로 보여요. 이분이 연락을 해도 여러분들이 답장을 바로바로 안 한다거나 단답형으로 보낸다거나 철벽 칠 준비를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여사제랑 은둔자 카드는 그래도 되게 도도하고 차가운 카드라고 전 읽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속으로는 외롭고 힘들고 좀 그립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드러냈을 때 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숨길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의 어떤 특징을 사실 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또 이러다 말 거다.' 이런 식으로 믿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회의감도 있기 때문에 이분을 받아줄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실 걸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혼자서 결정 내리고 답을 내리려고 하시지 이분의 해명이나 변명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머리가 복잡해지는 건, 이성적으로 '이분을 만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서도 여사제 카드는 되게 촉이 좋고 감이 좋은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감정이 흔들리고 괴롭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살짝 '갑이다.' 이렇게 보이시고 '상대방 분이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자. 그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도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어떻게 행동하실지 보면 결국에 대화하고 협상하고 이런 카드들,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교통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래가 오가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그냥 연락만 오가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분이
오해를 풀고 싶다거나 여러분들에게 왜 그때 그랬는지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타협해 나가려고 하실 것 같아요. 교통카드가 그리고 어떤 의미도 있냐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고 연락이 오다가 말다가 하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을 자꾸 맴돌고 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안달이 나실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이 진정성 있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꼬시려고 하는 느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 만들려고 이렇게 변명하고 그러시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서 자꾸 만나려고 한다거나 이분이 살짝 여러분들에게 집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고 싶지 않다면 이분을 애초에 좀 기대감 갖지 않게 차단하실 필요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두 분 사이에 말이 되게 오가시고 싸우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밤새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감정 소모를 좀 많이 하실 걸로 보여요. 다만 이분은 내가 고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갈 게가 아니라 나는 이거 고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고쳐줘. 이런 식으로 자기만 손해보진 않겠다. 이런 태도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연락이 많이 올 수는 있는데 막상 만나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느낌. 대화가 자꾸 겉돌고 도돌이표만 되고 반복되고 피곤하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겉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이분이 자기 답답한 거 풀려고 오셨나? 이런 느낌이 들고 여러분들 간보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분의 행동을 전적으로 믿고 그런 건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두 분 관계 흐름을 좀 볼게요. 제가 사실 지금 좋은 얘기만 하고 있진 않아요. 다른 번호대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유가 연애라는 게 좋게만 흘러가지 않잖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흐름을 말씀드려서 뭐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분 만나고 싶을 수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여러분들 입맛대로 바꿔나가시길 바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흐름 자체는 험난하세요. 7번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험난하고 처음에는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 만나다가 환승해서 온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꿍꿍이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숨기고 여러분들에게 슬금슬금 접근해서 여러분들 간을 볼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떠본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환승 이별을 여러분들 쪽으로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끝나고 바로 다른 이성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실패하고 다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성도 어장관리하고 계실 확률이 좀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관계가 살짝 진전이 안 되는 느낌, 고민만 들어오는 느낌, 시간만 낭비하는 느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귀는 것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두 분이 지루하게 좀 관계가 이어지실 수도 있고 두 분 다 서로를 완전히 믿지를 못하고 자꾸 혼란스럽고 심리전만 계속 벌이면서 밀당만 하실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심판 카드가 뜨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결국에 재회를 하시긴 하실 것 같아요. 덮어놨던 어떤 진실이 드러나고 두 분이 결국에 재회가 이루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재회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쪽에서 끊으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이분이 숨겨왔던 것들이 까발려지면서 여러분들 손으로 결단을 내릴 수도 있고 질질 끌어오던 관계가 결국에 한 번에 풀리면서 재회까지 가실 수도 있고 어떤 쪽이든 뭔가 확실하게 결론이 나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게 있었다면 풀리고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든다거나 인과응보처럼 결말이 난다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흐름을 맡기시고 다만 상대가 별로다 싶으면 이 중간 시점에 좀 끊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결국에 지금 천둥벼락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돌아오는 게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서 사실 좀 충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멍 때리고 가시면 이분에게 페이스 말릴 수 있다고 보여요. 멘탈이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고 가셔야겠다고 보입니다. 이분이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충격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미련을 확 떨쳐낸다거나 다시 만난다거나 어쨌든 기회로 삼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놀라서 허둥지둥 된다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 리딩 들으셨으니까 벼락이 쳐도 올 게 왔구나 하시고 태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고 예전 방식대로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가져가시려면
확실하게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되고 상대방 분이 그런 변화를 보여줄 때 시작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결국에 기반이 약한 상태로 시작되시면 결국에 재회도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기본부터 다시 다져가는 관계가 되셔야 되고, 이분이 여러분들과 연락이 없는 사이에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그거는 진면목을 확실하게 봐야 알고, 이분이 자기의 어떤 가면을 쓰는 게 익숙한 분처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모니솔로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신중하게 잘 보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결국에는. 이분이 이전 연애에서는 뭐 이분의 주도권대로 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번 판은 여러분들의 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카드 리딩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기운 잘 가져가셔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흐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유패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갑자기 급하게 들어오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완전 8번 카드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냥 그런데 교환 카드까지 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길 가다가 헌팅을 당한다거나 가볍게 만난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주선자가 확실히 있다거나 소개팅이나 맞선이나 아니면 결정사나 이런 쪽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회사 상사나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집안의 어른들이나 이렇게 거절하기 힘든 윗사람이 다리를 놔준다거나, 여러분들도 그래서 원치 않아도 나가셔야 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 교환카드에 빗대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뭔가 공식적인 모임, 공적인 자리 이런 쪽에 가셔서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교환카드에는 공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만 속도전으로 보이시고 완즈 8 번으로 보면 소개받고 얘기가 나오고 뭔가 "이번 주말에 뭐 만나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고 뭔가 애프터 신청까지 해서 일사천리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전제로 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진지하고 마인드 자체가 보수적으로 가져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보고 서로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그냥 썸 타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만나자마자 그냥 진지하게 관계를 시작한다거나 직진한다거나 그런 에너지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몰랐던 어떤 남인데 중간에 주선자나 아니면 공적인 어떤 조건이 주어졌다거나 그랬을 때 그것 덕분에 서로 알고 시작하는 그런 공개적인 관계로 보입니다. 이분은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예의 바르고 매너 있게 대하고 깍듯하게 대하는데 살짝 노잼 느낌은 있어요. 구패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결혼하자고 돌아오는 거 아닌 이상 흐름상 유패가 강해 보이시고 강력하게 약간 결혼 정년기 같은 느낌으로 좀 풍기고 들어오실 수는 있겠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 의지랑 상관없이 두 분이 동거를 한다거나 약혼한다거나 결혼한다거나 그런 현실적인 어떤 부분으로 그런 그림으로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숫자 7들이 보이고 있어서 보통은 숫자 7이 혼란스럽고 그럴 때 많이 나와요. 연애 스타일 자체가 살짝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MBTI로 따지면 N 같은 스타일이세요. 딴 생각이 많고 현실적인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이 카드는 도둑놈 신부의 카드이기 때문에 연애할 때 전부 다 A부터 Z까지 오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있을 때도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다거나 비밀을 만든다거나 그런 어떤 찝찝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데이트하시면서도 힐끔힐끔 다른 사람 쳐다본다거나 이렇게 뭔가 몰래 몰래 하시는 게 그냥 연애 스타일이실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의 전반적인 연애 스타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말들 이제 쏙쏙 골라서 해 주시는데 행동을 잘 지켜보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있다거나 책임을 잘 회피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있고, 이분은 사실 간을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착하는 것처럼 겉에서는 보이는데 정착을 못하고 또 다른 어떤 좋은 거리 없나 이런 식으로 간을 보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이고,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시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희망 고문시킬 수는 있겠다고 보입니다. 싸울 때도 그냥 정면 승부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래서 말 돌린다거나 그런 어떤 얄미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잠수 타고 거짓말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진심이 뭔지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실 것 같아요. 매력은 되게 있으신데 믿기는 살짝 어려운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그 에로스 카드가 뜨고 있어서 성적 매력이 되게 넘치시는 게 있어요. 눈빛 하나로 사람 홀리는 느낌이 있고 도화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꽁꽁 싸매고 있어도 좀 야하다는 느낌이나 섹시하다, 퇴폐미가 흐른다 이런 분들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옆에 진 카드가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섹시해 보이는 면이 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격이 밝고 명랑한 게 아니라 우울하고 그늘진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 되게 모성애나 부성애를 자극한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위험한 타입으로 보입니다. 집안에 빚이 있다거나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이분이 트라우마가 좀 많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살짝 버거워 보이는 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분이 삶이 참 고달프구나. 책임감이 좀 많겠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이 뭐 워커홀릭이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면 이분이 좀 안쓰럽다고 느껴지셔서 자꾸 이분이 눈에 밟히실 걸로 보여요. 게다가 도화살까지 있으니까 눈에 원래도 밟히는데 안쓰럽기 때문에 더 밟힌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런 쪽, 에로스적인 쪽, 육체적인 쪽 그런 쪽을 갈구하시면서도 안아달라고 뭐 찡찡댄다거나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저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될 것 같고 나의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어떤 매력이 있으시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가벼운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그게 진중하다는 건 아니고 피로에 많이 쩌든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옆에 있을 때 좀 힘들어지는, 무거워지는 느낌 좀 받으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상대가 기분이 무거우면 같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분의 직업은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랑 편지랑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고통을 다루는 직업, 예를 들면 의사나 어떤 죄를 다루는 변호사, 법무사 뭐 이런 쪽일 수도 있고 종교인, 어떤 상담가 아니면 카르마가 좀 센 직업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 편지라는 것도 결국에 문서나 서류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의 인생이 살짝 걸린 그런 문서를 다루신다거나 서류를 검토한다거나 판결을 내려야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실 수는 있겠다고 보여요. 이분이 금전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도 그 돈이 쉽게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참 피와 땀과 눈물이 섞인 그런 고생스러운 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나시는 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병원, 교회, 성당 뭐 이런 쪽일 수도 있고 법원이나 관공서 이런 쪽도 되게 엄숙하고 무겁다 이런 어떤 에너지가 있는 장소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힘든 일을 겪고 계실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상담사나 해결사나 이런 식으로 이분이 나타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무거운 장소에서 만나실 가능성이 있고 공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공신력 있는 소개팅 어플일 수 있거든요. 소개팅 어플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공신력이 있다거나 입장 제한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청첩장 받고 간 자리 아니면 뭐 부고 문자 받고 간 자리 그런 쪽일 수도 있고 어쨌든 문자 받고 간 우연한 자리일 수도 있겠다. 근데 거기 분위기가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자리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 만나려면 여러분들께서 학구적인 곳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서류를 뭐 공적으로 떼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거나 그런 곳에 가셨을 때 만나실 가능성도 있고 여러분들이 종교가 있으시다면 거기에 열심히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시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금전운이 사실 엄청 막
탄탄대로로 좋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금전운이 막혀 계시다거나 자꾸 뭐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골머리를 좀 앓고 계실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끌림이야 있겠지만 그 만남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묘하게 징처럼 느껴지실 것 같아요. 시작 자체가 그러실 것 같고 시기 자체는 완전 8번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되게 밝으세요. 분위기 자체가 만나는 타이밍에 애초에 해가 쨍쨍한 대낮에 만난다거나 여름의 기운에 만난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고 가장 유력한 시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까우면 4 일에서 1 주일인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한 달, 4주 이렇게 가져가 보셔야 되거든요. 특히 요일은 일요일이나 일요일 낮 브런치를 먹는다거나 밖에 나가기 좋은 그런 화창한 날씨에 나가시면 좋고 4 라는 숫자가 카드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뜻하고 있어서 소개팅 날짜를 잡는다면 4나 1이 들어간 날짜들이 좋다고 보입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유독 빛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두 분은 밤에 몰래 만난다거나 비밀 관계라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밝은 장소, 오픈된 장소, 그런 데서 당당하게 마주치시는 느낌이 있고, 만남이 흐지부지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날짜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잡혀가는 느낌, 캘린더에 박제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 세포를 한 달 안에 깨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시고, 그래도 초봄에 기운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상대방분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카리스마가 좀 있대요. 그리고 기센 모습에 좀 반한 거거든요. 자기도 사실 어디에서 막 꿀리고 그러는 것 같진 않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순한 양이 자기가 되는 느낌이다라고 하세요. 사실 이 카드의 원형이 사람이 이렇게 사자를 쓰다듬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이 확실한 거, 열정적인 거,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모습, 그런 어떤 포스 있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성질머리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그러시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살짝 테토남, 테토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분이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얼굴만 이쁘고 잘생기고 머리는 맹탕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랑 정말 맞짱까지 뜰 수 있는 그런 어떤 멘탈이 세고 배포가 크다.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상형으로 보실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를 잘 챙겨주는 것 같으면서도 나를 쥐락펴락하고 그런 식의 밀당하는 모습들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왕대접 받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왕대접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적당히 띄워주면서 여러분들 실속 차리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생활력이 강하다거나 그런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받아주고 참아주고 보살 같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좋아서 여러분들과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갖게 될 마음은 이분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과거의 연애 때문에 지쳐서 좀 쉬고 싶다. 나 연애 좀 쉬어가는 기간 갖고 싶어. 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누가 다가올 때도 겁을 먹고 도망간다거나,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무겁고 무게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부터 살짝 스트레스나 우울감이나 이게 전염되실 수 있어요. '아 이 관계를 시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고 싶고 '마음속에서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만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관계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게 이 관계에 끌려가는 상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기보다 제가 카드를 봤을 때는 살짝 연민이나 동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가져가는 거 아닐까 싶고, 힐링이 되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가 빨리고 좀 그런 관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이 여러분들의 속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터놓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는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분에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터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보면 돈 카드가 보이고 평화로운 카드가 보여서 이분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거나 그런 거 눈치채시고 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비싼 선물을 자꾸 사주려고 한다거나 비싼 밥을 사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으려고 좀 하실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뭔가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물질적인 걸로 자꾸 해 보려는 속물적인 태도를 보이실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싸우고 나서 "내가 맛있는 거 사 줄게." 이런다거나 여행 가자고 한다거나 이러면서 자꾸 돈 쓰는 걸로 퉁치려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실 평화라는 게 좋게 얘기하면 화해를 하는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자." 이거거든요. 평화주의자가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피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갈등을 그냥 직면해서 풀어나가고 그런 것보다 어물쩍 잡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꾸 돈으로 자꾸 입막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본인께서 잘못하셔도 "내가 이만큼 해 줬잖아."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낸다거나 억지로 자꾸 평화로운 분위기로 끌고 가려고 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에게 생색내고 이분이 사실 금전적인 부분에 집중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너 먹여 살리려고 내가 그러는 거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 진정하게 뭔가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는 그냥 가짜 평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짝 답답해지고 마음이 좀 골마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닌데 앞선 카드들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연애가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연애가 좋지만은 않고 힘든 점은 한두 가지씩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들어보시고 흐름을 바꿔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즈 8번 카드가 또 나와요. 결국에 속도 자체는 미친 듯이 불타오르고 급속도로 관계가 진전되시고 정신 못 차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행맨 카드가 나와요. 갑자기 상대가 연락이 뜸해진다거나 관계가 정체기로 간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힘든 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연애가 살짝 어려워진다거나 여러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자꾸 이분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이런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꾸 여러분들도 그러시다가 결국에 냉정하게 한번 어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칼같이 여러분들 쪽에서 잘라낸다거나 그러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팅 주선자의 얼굴을 봐서 참다가 다툼으로 번진다거나 "이건 누가 잘못했고 이건 너가 잘못했다." 이런 식의 어떤 계산을 하면서 멀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뭔가 건조한 엔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포스 있는 모습인데 이분은 좀 우유부단하다거나 생각이 많다거나 현실성이 없다거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길라잡이로 좀 바로잡으시고 약간 N 같은 성향이 있다면 S 같은 성향으로 좀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잡이를 좀 해 주시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어 다만 이 관계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결국에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어지실 인연은 맞아요. 이분은 되게 섹시하고 능력이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놓치기는 아까운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움직이지 않는 산이 돼 주셔야 돼요. 이분이 뭔가 불안할 때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셔야 되고 이분은 짐이 많고 생각이 복잡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다가가서 맞선다거나 보챈다거나 그러면 도망가실 수 있고 이렇게 정체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아예 없다거나 답답한 상황이 와도 "너가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일 할게." 이런 식으로 좀 무심하게 가셔야 된다라고 보이시고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막혀 있다 이런 카드가 보여요. 그래서 뭔가 침묵의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오히려 높이는 시간을 그때 가지시면 좋고 그때 가서 살짝 쉬시면 좋다고 보입니다. 억지로 뭔가 소통하려고 하고 관계를 뚫으려고 하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차라리 이분이 연락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연락을 안 해서 이분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런 식으로 안달나게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묵직하게 중심을 잡고 계셔야 자기 발로 여러분들에게 등산을 하러 오지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쉬워 보이면 안 된다고 보여요. 상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분이 매력적인데도 뭔가 안쓰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관계 놓기도 어렵고 사실 이렇게 냉정하게 끊어내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죄책감 같은 거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여리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하고 관계를 가져가시려면 여러분들이 중심 잘 잡으셔야 되고 이분이 뭔가 징징거리고 우울하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움직이진 않겠지만 흔들리지 않겠지만
다 받아주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다 해결하고 와. 나는 여기서 기다려줄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의 카드는 결혼한다거나 이런 혼인신고, 계약한다거나 이런 카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의 카드가 이별이 아니라 혼인신고나 이쪽으로 가게 되려면 감정을 빼고 되게 도도하게 구셔야겠다라고 보입니다. 결국에 이 흐름들, 정체된 흐름들은 우주가 여러분들 시험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멘탈이 흔들려서 매달리고 그러면 끝이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카리스마 있게 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버티다 보면 승리한다. 약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좀 견딜 수 있다면 이 관계를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데스 카드부터 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구패 기운이 강하시고 그것도 뭔가 서로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거나 좀 안 좋게 끝났다 아니면 찝찝하게 끝났다 그런 인연이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패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태솔로시라거나 전혀 구패랑 관련이 없다라고 하시면 다른 번호 골라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오늘 비율 자체를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데 9패 반, 6패 반 약간 이렇게 나왔어요. 데스카드는 완전히 끝날 때도 나오는데 결국에 끝 이후에 시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부활할 때 나오기도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아름다운 느낌은 아니고 결국에 배신을 당했다거나 내가 뭔가 지고 이기는 싸움을 했다.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말을 좀 주고받았다. 이럴 때 나오는 카드도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에 진 싸움이었고 자존심만 세우다가 결국에 관계가 끝나는 사이이다. 약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유패가 들어온다면 구남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멘탈이 나가 있을 때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흐름상 구패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서로 모르기가 어렵고 이미 바닥까지 좀 안 쌓이실 것 같고 애증이 깊어 보이기 때문에 잊기 어려운 인연이다라고 보여요. 이분이 돌아오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질긴 인연이기 때문에 이분도 여러분들과 끊어내기가 어려워서 다시 돌아오시는 입장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뜬금없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와서 얘기를 하실 걸로 보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또 장식하고 가실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이분은 연애 스타일이 소드 카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우신 것 같아요. 말로 뼈를 때린다 약간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한다거나 냉혈한이시라거나 감정보다는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감정 호소했을 때 그래서 결론이 뭔데? 어쩌자는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드킹은 어쨌든 칼을 들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시고 되게 권위적이신 느낌이 있어요. 자기 논리가 있는데 그걸로 여러분들을 찍어 누른다거나 가스라이팅 하시는 기질이 있고 싸울 때 절대 안 져주시고 앞에서 울고 있어도 눈 하나 꿈쩍 안 하실 수도 있고 팩트로 여러분들을 좀 때려버릴 수 있는 그런 분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소드 시종 카드까지 같이 뜨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쿨한 척하면서 여러분들을 염탐한다거나 뒷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음침한 면도 살짝 있으세요. 그래서 의심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경계를 하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안 하고 자꾸 툭툭 얘기를 한다거나 비꼰다거나 아니면 독살가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상처받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되게 방어막을 치는 느낌. 그래서 선수 쳐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더 상처 주듯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맨틱하다거나 따뜻하다거나 이런 기운보다는 이분이 어쨌든 데스카드부터 해서 기운 자체가 막 착하다거나 따뜻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이분이 생각할 때는 연애가 그냥 되게 감정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머리 싸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겉에서는 되게 스마트해 보이고 판단력도 빨라 보이고 그러시는데 연애에서는 공감 능력이 없다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성향도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사랑받는 느낌보다는 자꾸 평가받는 느낌이 든다거나 그랬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직장에서 오늘 너무 힘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누구 욕해 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그냥 '어 그랬구나.' 하면 되는데 "너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이분은 겉모습 자체는 되게 귀티나고 멀쩡해 보이세요. 그래서 옷도 그냥 평범하게 입고 매너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런 소리를 들으실 것 같고 엘리트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은 되게 왕자님 같아 보여요. 왕의 두 자녀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상대방 분은 살짝 오만함이 있으세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살짝 급을 나누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기랑 안 맞다 싶으면 선을 긋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분이 헛똑똑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똑똑한 척을 살짝 하시고 실제로 똑똑할 수도 있고 엘리트 분위기도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시면서 헛수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인생이 살짝 고달프고 뭐래도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처럼 여유가 없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빛 좋은 개살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허덕이는 느낌이 있고 성격 자체가 살짝 냉소적이세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응원을 해 줘도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될 일이야." 뭐 이런 식의 초치는 소리를 좀 하시거든요. 관계도 그렇고 성격 자체가 뭔가 열심히 하시는 건 있는데 성과가 살짝 없는 느낌이 있어요. 본인도 지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있을 때도 즐거운 것보다 '우리는 왜 안 맞지?' 이런 식의 자꾸 단점만 찾으려고 하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미련 곰탱이 같은 그런 모습도 좀 있으세요. 외적으로는 좀 피곤해 보이고 다크서클이 있으시고 억지로 좀 이렇게 좋은 옷으로 가린다거나 그런 어떤 화세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냉소적이고 피곤해 보이고 약간 '피곤한 왕자님 같다. 공주님 같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기운 빠지게 하시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직업도 되게 보수적인 기관들이나 위계 질서가 뚜렷한 그런 큰 조직에 계실 가능성이 있어요.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관공서에 있다거나 탑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고립된 거거든요. 지역이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일하는 전문직이라거나 아니면 높은 위치에서 남들에게 좀 이렇게 지시를 내린다거나 이런 식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안정적이고 탄탄한 느낌이 있는데 그 돈이 묶여 있고 자유롭게 쓰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쨌든 건물이 보여서 부동산이든 건물이든 그런 것들은 갖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쓸 돈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분은 자존심도 되게 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기는 하고 서로 감정이 많이 풀려서 만나는 느낌보다는 이분이 되게 "할 말이 있어." 이런 식으로 사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탑은 무너진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물론 웨이트 타로에서 살짝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레노먼드에서는 그렇게까지 뜻이 있지 않지만 이분이 다니던 회사가 좀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분의 신변에 변화가 생긴다. 이사 간다거나 이직한다거나 퇴사한다거나 이런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을 찾을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만나는 시기는 한여름이 사실 많이 보여요. 그때 감수성이 많이 폭발해서 이분이 연락을 해 오실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좀 가까운 시기에서 찾아보자면 3-4 일이나 3 주에서 4 주 최소 한 달은 걸리시겠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우면 한 달이고 좀 길게 가져가셔서 3 개월은 좀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살짝 센치해지시는 저녁에 뭔가 10시 이후에 연락이 오실 가능성은 있고 만약에 3-4일 안에 연락이 없으면 마음 편하게 그냥 3 개월 정도 12주 정도는 이 관계를 묵혀둔다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주말보다는 그래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런 식으로 평일에 뜬금없이 연락해 보실 가능성이 있고 계절적으로 좀 여름이기 때문에 날씨로 따지면 비가 온다거나 습한 날에 여러분들에게 연락하실 수 있어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질척거리실 수 있거든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이분은 공감 능력이 좀 없다거나 냉혈한 같은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못 잊는 이유가 많은 후회. 구패분들은 되게 후회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
미련 이런 것들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기는 머리를 되게 굴리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바보같이 자기만 바라봐 줬다거나 여러분들의 순수하고 좀 그런 진심이 자꾸 생각난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외모나 조건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있을 때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생각나시면서 후회가 같이 밀려오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작게 챙겨줬었던 것들이나 소소하게 선물을 줬다, 돈을 꿔줬다, 편지를 줬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다거나 같이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청승을 살짝 떨고 계실 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다른 이성을 만났는데 그 이성들은 되게 머리 굴리고 자기를 따지고 들고 약간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기에게 편안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짝 귀엽고 챙겨주고 싶다,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면이 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시 이어지고 싶은 느낌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싶고 내가 그렇게 못했던 것들이 후회돼서 그러시는 거고 여러분들과 예정에 살짝 호소하러 오실 수는 있겠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살짝 추억에 빠져 계시는 게 있어 보여요. 이분하고 뭐 싸웠다거나 이분하고 뭔가 지고 이기는 싸움을 했다거나 밀당을 했다거나 이 관계가 찝찝하게 끝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막상 이분이 다가오시면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반가워하고 그리워하실 걸로 보여요. 여러분도 '그래 내가 지켜봐도 너 같은 사람은 없었다.' 약간 이러면서 받아주실 수 있고 오래된 사람들처럼 굉장히 가족 같은 편안함을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정이 많이 드신 느낌도 있고. 이분의 조건이나 배경이나 아니면 두 분이 같이 싸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라도 이 관계를 못 놓겠다.'라고 하시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분을 생각하면 설레는 마음보다는 그냥 안정감을 많이 느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냥 못 잊을 거면 "이 사람에게 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부추긴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뜨거운 열정은 식었을 수 있는데 오래가는 어떤 전우애 같은 정 같은 게 두 분 사이에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펜타클 카드도 나오고 있어서 이분이 돈이 많다거나 능력이 좋다거나 현실적으로 괜찮고 그렇게 느껴져서 놓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드셔서 좀 이 관계를 다시 가져가 보고 싶다거나 다시 이분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감정의 물꼬를 트고 다시 시작해 보자고 하실 걸로 보여요. 지금 재결합 카드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의 카드도 보이고 있고 이분의 소드킹의 가면을 벗겨보면 물처럼 부드럽고 감성적인 면이 있고 게다가 검정 카드가 이분의 마음속에서 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돌변해서 부드럽게 다가가실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좀 그랬다. 미안하다거나 힘들었지? 보고 싶었어. 뭐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지부지 된다기보다는 이분이 되게 같이 재결합하자. 거의 고백하듯이 다가오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시고 여러분들이 약간이라도 받아주시면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실 걸로 보여요. 로맨틱한 무드를 만들려고 하고 다시 만나자고 하고 충동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맞춰가려고 이분이 노력하는 자세로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거나 그런 식의 의지를 보이실 걸로 보입니다. 관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볼게요. 사실 좋게만 나오는 카드들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되게 해피엔딩으로 나오세요. 사실 두 분은 결혼까지 가실 수 있는 인연이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뭔가 이렇게 우리 관계가 힘들었다면 두 분은 액땜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 관계는 비 오고 나서 이제 땅이 굳는다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시면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관계가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시고 금전적으로든 정서적으로 뭔가 여유롭고 풍요로운 분위기로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두웠던 부분들은 다 사라지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실 거고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즐겁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결국에 장기 연애까지 그리고 결혼까지 가실 수 있는 해피엔딩을 맞이하실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남 자체는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다만 중요한 건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진심이나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 상대가 좋다고 덥석 물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람이 변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셔야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뒤통수 안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이 만남은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해도 자석 같은 인연이에요. N극과 S극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도리로 여러분들은 운명처럼 엮여 있다고 보입니다. 이분이 태풍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텐데 여러분들도 너무 튕긴다거나 그러면 이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 막지 마시고 음기가 양기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회가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많이 주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관계를 다시 이어가시면 뭔가 여러분들 주위의 에너지도 밝아지실 수 있어요. 이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되고 주도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상대방 분의 어떤 말이나 어떤 다정한 어떤 태도나 이런 거에 너무 속지 마시고 통찰력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물의 기운이 들어와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시면 결과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대방 분이 다가오는 모습을 철저하게 감시하듯이 검증하시는 건 좋지만 다가오는 운명은 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결국에 여러분들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네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카드 기운 너무 좋게 나왔으니까 기운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고 있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